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빈슨 교수, 이 로빈슨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수출 정책에 대한 한국의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다.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 모델이 한국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본 원동력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는 맞지만 그러나 한국의 이 성장에 대한 국가 발전에 대한 집착은 정말 놀라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경제 성장은 곧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 주도형 개발 정책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로빈슨 교수. 로빈슨 교수는 지금 미국 시카고대 교수입니다. 자, 로빈슨 교수는 수상 발표 당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현대적이고 성공적이고 그리고 혁신적인 산업 경제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듯 보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한국이 절대 가난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빠져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출 주도형 이 경제 성장 여기에 대한 모델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만큼 세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 평가는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냈습니다. 자, 어제 해냈는데 자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을 대비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걸 받아들여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0월 17일부터는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면서 6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경우는 7명이 돼야 심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 본인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이 돼가지고 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각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인용이 될 것인가 이 여부가 현재의 결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걸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안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심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조항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게 이헌이다라고 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헌 심판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급하니까 바로 17일이니까 바로 내일 모레잖아요.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의견에 이에 맞다고 이렇게 결정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준 겁니다. 자, 17일날 퇴임할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 그리고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선출할 것인데 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 것인지 이거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의도적으로 끌어가지고 자, 그래서 헌재의 정족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탄핵되는 사람들 뭐 법관이든 검사든 자, 모두가 다 심판을 정족수 부족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진숙 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이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18일이 되면은 재판관 3명이 퇴임과 함께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가 되는데 자, 헌법재판소법 자,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8일부터는 재판관이 이 6명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6명이 되더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7명 이상 돼야 된다는 이 조건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헌재가 지금
가처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6명도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혀가 찔리고,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탄핵하게 되는 사람들, 사실상 민주당 혼자서 탄핵을 다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민주당의 탄핵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진숙 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바로 여기에 해가 찔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8월 말경에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인해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그리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지난 11일 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이혼 확인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자, 그러나 헌재가 14일 날 이진숙 위원장이 낸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재 23조 1항의 효력이 임시로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헌재는 후임 재판관 3명이 없어도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을 비롯해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신의 한 수다 하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자 그러면 7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자 후임을 국회 몫인데 자 국회 몫 이 3명에 대해서 후임을 추천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겁니다. 원래 이게 상권 분립에서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 그리고 대통령이 3명 이렇게 각각 이렇게 임명하게 되는데 자 지금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이 10월 17일 날 바로 이틀 남았죠. 임기가 만료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전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자 이 3명에 대해서 추천하자. 자 그래서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의석수가 많으니까 야당에서 2명을 다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밀어붙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6명에서 새롭게 이 3명을 추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 헌재 23조 이런 규정을 보면은 헌재 심리는 7명 이상이 돼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진숙 위원장이든 뭐든 누구든 간에 국회에서 탄핵을 시켜 놓으면은 그래서 헌재에서 그게 심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적법하다 아니다 판단해야 되는데 아예 판단조차 못하니까 탄핵 상태가 직무 정지된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사실상 탄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후임도 그렇고 말하자면 여기 국회와 행정부와 그리고 대통령 각각 임명해서 그 취지가 무산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14일 날 도태우 변호사 등등해서 자 지금 시민단체들 또 법조인들이 나서가지고 여기에 빨리 판단해 달라라고 해서 탄원서도 냈고 또 그리고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한 것도 이게 늦어질 경우에 바로 10월 17일 날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바로 3명의 헌법재판관이 그만두게 되면 아무리 해도 6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때는 이미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끝난다. 자 그래서 그 전에 빨리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14일 날 어제 조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의 이 가처분 신청이 신의 한 수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아주 이렇게 신의 한 수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재명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온갖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방해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해왔지만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6명으로 정상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준석 위원장의 탄핵도 기각될 것이고 그리고 검사들의 탄핵도 기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에 심대한 차질이 오게 되고 자, 그래서 이법하게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이재명의 이 전략도 이제는 안 먹혀 들어간다.
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당이 당력을 위해서 헌재까지 마비시키려고 하는 민주당, 이 더 이상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 자 이준석 위원장의 이 헌재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이 이재명은 또 한 번 더 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 이 더 이상 정당이 아니다. 이 민주당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파괴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그래서 빨리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해라 하는 게 국민적인 요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